그런데 이 삼두정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이게 잠시 이렇게 하는 거지. 권력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일시적인 전략이죠. 근데 너무나 빨리 위기가 왔어요. 기원전 54년에 폼페이우스의 아내였던 율리아, 자기 딸이죠. 에나타가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제일 이제 서로 대립할 가능성이 많았는데, 딸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개인적 연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년에 가만히 보니까 크라수스가 생각하니까 자기만 나이는 먹지, 보니까 자기만 내놓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 원정, 파르티아가 이제 이라크 쪽이죠. 야, 내가 이쪽을 넘어서서 정말 로마의 영토를 동쪽으로 확장해야 되겠다. 야, 이것만 내가 가서 정복하고 돌아오면 카이사르는 갈리아, 나는 파르티아, 뭐 폼페이우스는 워낙 많은 전승이 이미 쌓여 있고 균형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게 뭐 크라수스가 뭐 승리는커녕 4만 명대로 갔다가 1만 명이 겨우 살아 돌아오고 다 이제 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두인데 이제 삼두는커녕 둘만 남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원로원이 가만히 보니까 야, 카이사르 얘는 폼페이우스보다 더 문제가 크겠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좀 머리를 썼죠. 야, 이제는 둘 남았으니까 둘 싸움을 붙이고 우리가 폼페이우스에게 좀 잠시 몰아주자 해서 폼페이우스를 앞으로 내세워서 모든 권한을 폼페이우스에 주고 카이사르를 소환합니다. 야, 너 너무 속주에 오래 가 있었다. 갈리아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 들어와라. 수고 많았다. 들어오란 얘기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군대는 거기다 두고 와야지. 군대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소환령을 낸 겁니다. 카이사르가 판단했겠죠. 내가 군대를 두고 혼자 간다는 거는 결국 죽음이다. 왜냐하면 원로원에서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로마 병사를 데리고 건너갑니다. 그 유명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병사들을 대동하고 옵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그동안 정말 자기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우리 장군님 가가지고 죽는 꼴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함께 했고 로마까지 카이사르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내려왔고요. 이제 폼페이우스는 어쩔 수 없이 원로원의 지지자들을 데리고 그리스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폼페이우스는 로마에서 쫓겨나고 카이사르가 로마를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뭐 그 뒤에는 그냥 계속 폼페이우스가 밀려서 이제 몰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가히 카이사르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의 운명적인 또 만남이 있고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카이사르가 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1인자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운명이 지금은 로마의 누가 1인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집트가 그야말로 어떤 운명이 정해지죠. 그래서 둘이 서로 정치적으로 또 제휴할 필요도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뭐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결합해서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연고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사랑도 하고 그래서 애도 낳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로마로 돌아와서 카이사르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카이사르 독재관이 되는데 자, 카이사르가 제일 먼저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내전은 끝났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로마를 재건한다. 그래서 그가 내건 구호가 클레멘티아입니다. 관용이란 뜻이에요. 나는 나에게 저항했던 세력도 그냥 나의 어떤 승리, 내전의 종교를 인정하면 나는 더 이상 그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포용을 했지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카이사르는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로마에 도입을 했어요. 그 시족 이름이기 때문에 그가 만든 달력이 율리우스력입니다. 자, 달력을 만들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시간을 통제한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로마는 태음력을 썼습니다. 이제 태양력을 로마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약간의 오차가 있다는 걸 알고 365일 6시간으로 생각해서 이제 4년마다 하루의 윤희를 집어넣어서 366일로 해서 일종의 계절과 달력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이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약간의 오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이걸 발견해서 그레고리우스 역이라고 했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양력 그레고리우스 역을 쓰고 있는데 요 달력이 카이사르가 남겨준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의 1인자가 되고 보니까 자기의 명성을 빛내기 위해서 많은 또 이 공간을 재조정합니다. 뭐 재조정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가진 건물들, 공공 건물을 많이 건축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각인되게 하는 것이죠. 그는 로마 광장 안에다가 바실리카 율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회당을 짓고 또 많은 전쟁 전리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공공 건축을 시도했습니다. 광장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카이사르 광장. 후대에 카이사르 광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광장은 물론 자기 생애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양자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준공을 해가지고 이제 카이사르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이 만들어지고 그 카이사르 광장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를 위시해서 많은 황제들이 자기 이름을 딴 광장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인데요. 그는 독재관, 더 나아가 종신독재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원래 독재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이제 일시적인 직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원래의 관례를 벗어나서 이렇게 많은 권력들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죽기 직전에 이제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내가 파르티아 원정을 통해서 로마의 국력을 동쪽에서 과시하겠다, 알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삼두의 한 사람인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 갔다가 죽어가지고 로마에 큰 불명예를 알렸어요. 바로 이것을 복수하겠다. 그리고 로마의 힘을 동쪽에서 알리겠다는 그런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이 카이사르가 진짜 파르티아 원정에 나가면은 아마도 그는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카이사르가 왕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거다.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전통을 깨뜨리고 로마 역사가 원래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왔는데 다시 왕정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런 이제 군사령관이다. 그래서 그를 파르티아에 나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얘가 자꾸 동방에 관심을 두는 거 보니까 얘가 분명히 그냥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많은 소문들을 퍼뜨렸습니다. 한 인간에게 과도한 관직과 명예가 집중되는 것을 언론 의원들, 그중에 특히 공화파들은 감내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 카이사르가 과연 로마의 공화주의자들의 반감을 넘어갈 수 있었을까? 참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았죠. 결국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그는 60여 명의 언론 의원들, 그중에 특히 브루투스와 카시우스 같은 공화주의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모살되고 맙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인데요. 원로원 회의장인데 거기서 원로원 회의가 있었고 폼페이우스 동상 앞에서 이제 언론 의원들 중에 모살자들이에요. 그 중에 60여 명의 음모는 일으켰지만은 그 중에 그를 공격한 사람들 아마 수에토니우스는 그가 칼을 23군데를 맞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이사르의 최후는 어찌 보면 비참했습니다. 갈리아를 정복해서 로마의 영역을 그렇게 넓힌 사람인데 결국 공화정의 정신을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칼을 들은 것이죠. 이 폼페이우스 극장의 요 회의장에서 그가 살해됐습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외롭게 언론 공화파들에 의해서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카이사르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뭐 정치가로서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민중파였고 힘이 없을 때는 정치 세력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제휴하고 또 쿠데타 앞에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또 내전에 승리했을 때는 또 로마 시민을 포용했습니다. 정적이라도
그러나 그는 결국 독재라고 하는 그 권력욕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거기에 이제 일종의 노예가 된 셈이죠. 그리고 그는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몰락했지만 그에게는 우리가 보았듯이 공과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폭군으로 이렇게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은 제2의 카이사르들이 계속 등장하고 또 몰락하고 등장하고 몰락하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카이사르의 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